안녕하십니까. 개념이 잡히는 일반 물리학 마지막이에요. 44장 마지막 챕터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쿼크, 경입자, 그리고 빅뱅, 그러니까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역시 일반 물리 범위에서 다루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주제죠. 그래서 여기서도 가볍게 내용을 정리하는 정도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주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그 다음에 우주는 어떻게 지금처럼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건데요.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입자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할 거고, 그 다음에 빅뱅 이후에 우주가 이렇게 변천되는 것을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섹션은 입자, 그죠? 입자들. 우리가 입자라고 생각할 때 원자를 발견하고 원자를 들여다봤더니 원자가 핵하고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핵을 또 들여다봤더니 중성자, 양성자가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한 입자들 말고도 실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입자 가속기에서 양성자, 중성자, 전자들을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가속을 시킨 다음에 물질에다가 원자에다가 충돌을 시켜봤더니 새로운 입자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뮤온이다, 파이온이다, 케온이다 이런 것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입자들이 발견됐는데, 근데 이제 이러한 전자, 양성자, 중성자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안정적으로 전자의 형태를 유지하거나 양성자의 형태를 유지하는 입자들이. 근데 지금 이렇게 발견된 새로운 입자들은 대체적으로 다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불안정하다는 건 뭐냐면 뮤온이 만들어졌다 했는데 뮤온의 형태로, 알갱이 형태로 오랫동안 존재하는 게 아니고 불안정해서 소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에너지로 흩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기본적인 불안정에 의해서 불안정한 것들은 핵 분열과 마찬가지로 핵 방사능 붕괴, 그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기술할 수가 있고, 반감기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평균 수명에 대한 얘기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실 관찰하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무수히 많은 입자들이 있는데, 이런 입자들의 성질을 이제 분류해 보니까 어떤 특성에 따라서 입자들을 종류를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페르미온이라는 것하고 보존이라는 것으로 입자를 분리할 수가 있는데, 요 페르미온과 보존은 스핀하고 관계된 그 성질을 가지고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스핀 가운동량, 모든 입자들은 스핀 가운동량을 갖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스핀의 낱말 뜻은 도는 거잖아요. 제자리에서 뺑뺑 도는 거. 그래서 자전하고 비슷한데 이게 작은 입자들을 자전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또는 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전자가 돌고 있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돈다는 표현을 썼고 가운동량이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이게 공간상의 좌표로 기술이 되는 물리량은 아니에요. 어쨌건 각 입자들이 이러한 스핀 가운동량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물리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그럴 때 이 가운동량의 크기가 양자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벡터기 때문에 특정 방향의 성분이 또 양자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때 MS가 스핀 자기 양자수, 이건 이제 전자에 대해서, 원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잘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러한 스핀의 크기에 대응하는 스핀 양자수, 그러니까 스핀 자기 양자수는 성분의 크기고요. 그 다음에 스핀 양자수는 스핀 요 벡터의 크기인데, 이것이 전자의 경우는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런 스핀 양자수의 크기를 가지고 페르미온과 보존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페르미온은 디락하고 페르미가 주장을 한 건데, 반정수의 스핀 양자수를 갖는 입자들을 페르미온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분의 1이나 반정수, 2분의 3이나 2분의 5 이와 같은 형태의 스핀 양자수를 갖는 입자들을 페르미온이라고 그러고, 이제 얘가 전자나 양성자, 중성자는 2분의 1 스핀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페르미온들은 이제 사실은 이게 스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러한 페르미온하고 관련된 페르미 디락 통계가 있어요. 양자 통계. 아주 대표적인 통계인데, 그러니까 맥스웰 볼츠만의 고전적인 통계가 있고, 그 다음에 페르미 디락이 있고, 보스 아인슈타인 통계. 그래서 세 가지 통계를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일반 물리에서는 못 다루고, 통계학에서. 그럴 때 이제 페르미온은 페르미 디락 통계를 따르는 입자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페르미온은
전자뿐만이 아니고 양성자, 중성자 이런 페르미온은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따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상태에 하나의 입자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동일한 상태에 두 입자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서로를 배척한다. 베타적이다 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보존이라고 하는 입자, 보존으로 불릴 수 있는 입자는 정수의 스핀 양자수를 갖는 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스핀이 0이거나 1이거나 2, 그죠? 2분의 1의 짝수배에 대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스핀 양자수를 갖는 입자들이 보존인데 대표적인 것이 광자, 비달이 보존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보존은 보스-아인슈타인 통계를 따르게 되는데 베타 원리를 따르지 않아요. 페르미온은 베타 원리를 따라가지만 보존은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따르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의 양자 상태에 입자들이 몇 개라도 똑같은 상태를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의 상태에 모든 입자가 다 똑같은 상태, 동일한 상태로 간다면 굉장히 밀도가 높은 고밀도의 거대 원자와 같은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보존의 성질을 특별하게 보스-아인슈타인 응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것은 관찰이 돼요. 류위듬 원자 같은 경우에 온도를 쭉 낮추면은 입자들의 속력 분포 그래프를 보여주는 건데 AS, A, B, C 그럴 때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봉우리가 속도가 0인 상태를 얘기하는데 온도가 낮을수록 속도가 0인 상태에 있는 입자들이 개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절대 영도에 도달하면은 모두가 다 또 하나의 상태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돼요.